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본 시간부터는 조금 상관이 없는 선형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를 해보실 때 여러 웨이트 펑션들이 어떤 매트릭스 형태를 띠고 있고, 저희가 거기서 원하는 어떤 코에피션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매트릭스 약간 선형 연립 방정식 같은 것을 구성을 한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알지브라 이퀘이션으로 갖다가 가장 많이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학생들은 이미 지난 학기까지 해서 선형대수를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8장은 조금 빠르게 한 15분 정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우셨으면 하는 것은 역시나 매트릭스 노테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매트랩에서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핸들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 방정식이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fx equal 0이라는 함수가 0이 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근을 찾는 문제를 갖다가 풀었다라고 할 때, 이때는 변수가 하나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적화 문제에서는 다변수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하는 인터널 베리어블이 총 n개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n개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함수들이 0을 만족하는 관계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선형대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파트에서는 선형대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비선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비선형에 대해서는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풀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어떤 코에피션트 형태와 미지수의 선형 조합으로 갖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거가 해당하는 어떤 상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연립 방정식이 총 n개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겠고요. 여기서 앞에 있던 a라는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는 이제 상수 개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함수값에 해당하는 b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시스템의 상수값 혹은 저희는 이제 바이어스라는 말도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지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 이제 언논 베리어블인 미지수 x가 존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식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총 몇 개 있는지 n개의 미지수의 방정식이 있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번지 점프줄에 매달려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가 힘을 줘서 당겨서 스트레치 상태를 다 만든 다음에 이 세 사람한테 있는 힘의 평형을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물리를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줄이라고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는 훅스로를 따라갑니다. 즉 힘이라는 것은 스프링 상수 비례에 따른, 즉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x라고 표현을 하면은 원래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고요. 늘어난 정도의 비례에서 사실은 힘은 비례한다는데 이 비례하는 코에피션트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퀄 형태로 갖다 표현을 해주는 게 훅스 릴레이션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체역학을 좀 배우시게 되면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인과 선형관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훅스 로우라고도 쓰고 있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런 훅스 로우를 따를 때 이제 각 사람에 따른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유물체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위로 길이가 늘어난 정도가 x1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스프링에 해당하는 힘은 kx 정도의 힘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이 밑에 스프링이 당겨주는 힘이 존재를 할 텐데요. 그 스프링의 상수는 k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2인데 문제는 늘어난 길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2로 이동을 했고 x1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 늘어난 길이는 x2-x1에 해당하는 만큼이 힘이 존재를 하겠고요. 또 이 사람의 중력에 해당하는 m1g, mg만큼의 힘이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사람도 이만큼의 스프링
똑같은 힘이 리액션 포스로 존재할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힘은 뭐 똑같은 방식으로 K3에다가 X3-X2에다가 mg만큼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밑으로는 중력으로 해당하는 힘밖에 mg밖에 없을 거고요. 그 힘으로는 이제 반력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고요. 이 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예, 물론 이제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스트레치된 상태에서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존재를 하겠습니다. 즉, 이 사람은 net force는 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힘을 다 더하셨을 때 0이 된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mg랑 k2x2-x1은 플러스, 밑으로 가는 쪽을 힘을 플러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위로 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k1, x1은 0이다 라는 이런 힘의 평형 방정식이 세워졌고요. 두 번째에서도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세웠고요. 세 번째에서도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세우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해야 되죠? 행렬 형태로 갖다가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미지수 x1, x2, x3로 갖다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는 선형 대수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 대수 방정식을 갖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행렬의 표시 기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너무 간단한 거니까 행렬을 안 배우시고 올라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렬 A라고 있으면은 저희는 A라는 행렬을 갖다가 뭐 공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죠. 요소 형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여러 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의 형태를 행렬이라고 정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 i는 뭐 ij는 뭐 최대 n by n까지 가져갈 수 있는 행렬의 사이즈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row, 밑으로는 column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i는 row, 두 번째 j는 column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벡터도 사실은 매트릭스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 로우 방향으로 벡터가 있는 걸 행벡터, 컬럼 방향으로 벡터가 있는 것을 열벡터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매트릭스에서 이제 행과 열이 똑같은 개수를 이제 정사각 행렬이다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정사각 행렬을 아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또 이 정사각 행렬에서 이 중앙에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주대각 행렬 혹은 다이어고널 엘레멘트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사각 행렬, 정방 행렬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대칭 행렬입니다. 대칭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표기 방법으로는 ij랑 ji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와 A2, 1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랑 얘네 둘이 서로 똑같은 경우, 그 다음에 2랑 2가 똑같고 7이랑 7이 똑같은 경우들을 갖다가 저희는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다이어고널은 사실 1, 1, 2, 3, 3은 뭐 언제나 바꿔봤자 1, 1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값은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을 때 저희는 이걸 대칭 행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 행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주대각 행렬,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만이 0이 아니고 나머지들은 다 0인 경우에는 저희는 이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서 다이아고널 값이 1인 경우, 나머지들은 다 0인 경우에는 저희는 이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요소들, 엘레멘트들이 0이 아닌 값들로, 물론 한두 개 정도 0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밑에 하방은 다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는 upper triangl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ower triangle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밑에 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lower triangle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 9장 정도에서 LU decomposition이라는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어떤 매트릭스를 L과 U 매트릭스로, 즉 로어 트라이앵글과 어퍼 트라이앵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밴디드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주변으로 이렇게 그 앞뒤로만 이렇게 조금 요소 값이 있고 나머지들은
0인 경우들을 저희가 이런 좀 약간 다이고널 매트릭스랑 비슷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밴디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밴디드 매트릭스가 조금 뭔가 이득이 있어서 조금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행렬에 기본적으로 이제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든 요소가 서로 똑같아야지만이 두 행렬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j가 서로 완전 똑같이 할 때 그 안에 이 엘리멘트 값들이 다 똑같아야지만이 행렬이 똑같다고요.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요소를 더해서 구성을 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하겠고요. 뺄셈은 그 각 요소를 직접 빼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덧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교환 법칙 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합 법칙도 뭐 상관없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칼라 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간단하겠지만은 각 요소에다가 곱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요소에다가 스칼라 곱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뭐 아주 간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행렬의 곱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 i, k, 그 다음에 b, kj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두 개의 행렬이 존재하면은 i가 1이고 k가 변한다면 1,1, 1,2이기 때문에 이쪽 행렬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에 b의 요소에 k번째 1, k번째 1,1, 2,1, 3,1이면 이쪽을 얘기하고 있죠. 즉, 이 요소랑 곱해서 더하고 이 요소랑 곱해서 더하고 뭐죠? 행렬의 내적을 갖다 수행을 하는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벡터 a, i, k, b, k, j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두 개의 뭐 벡터가 있다고 치시면은 두 벡터를 갖다가 서로 내적하는 공식을 갖다가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적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런 내적이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n개가 있다 보니까 그 n개를 총 수행을 한 거를 갖다가 다 더하겠다라는 표시로 갖다가 하는 게 곱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공학 수업 시간에 조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결합 법칙은 두 개의 곱은 뭐 순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뭐 앞쪽 두 개를 먼저 해주셔도 되고 뒤쪽 두세 개를 먼저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요. 분배 법칙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익히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나눗셈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렬에서 나눗셈이라는 건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역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역행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행렬을 어떤 A라는 행렬에다가 다른 행렬을 곱했더니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걸 또 앞에다가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다가도 곱해봤지만은 역시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할 때 그 매트릭스를 저희는 역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오퍼레이션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행렬이겠고요. 뭐 기호로 갖다 표현을 해주신다면은 ij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주시게 되면은 i가 된다라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열 벡터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하시게 되면은 열 벡터가 이렇게 행 벡터가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3x1의 벡터인데요. 트랜스포즈를 취하시면 1x3의 행렬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9장에서 좀 많이 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서 아규먼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확장 행렬을 갖다 좀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방 행렬 3x3짜리 행렬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뭔가를 더 씌워가지고 매트릭스를 좀 늘려준 거기 때문에 확장 행렬 아그멘션 매트릭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선형대수 방정식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형대수 방정식이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형태인 A11, A12, A13 과 같은 이런 벡터 형태로 갖다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A 매트릭스를 개수행렬, B 매트릭스를 상수 열 벡터인데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행 벡터로 잠깐 표현을 해봤고요. 미지수 열 벡터도 역시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이제 행 벡터로 갖다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형 열 대수 방정식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X 이꼴 B. 이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많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선형 문제들은 다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 ax 이꼴 b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비선형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어떤 방식을 조금 취하시게 되면은 얘랑 같이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ax 이꼴 b로 표현이 되겠고요. 심지어 미분 방정식들도 다음과 같은 ax 이꼴 b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미 공업수학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형대수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선형대수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미 잘 아시고 있겠지만은 미지수가 x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다른 변수들은 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매트릭스에서는 나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넘기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앞에다가 역행렬을 곱해줘서 이쪽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주시고 x를 곱하시게 되면 그대로 x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좌변에도 똑같이 곱해주셔야겠죠? a의 역행렬을 앞에다 곱해주셔야지만 되겠고, 왜냐하면 매트릭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a의 역행렬에다가 b 열벡터를 곱해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컴퓨터에게 풀게 시킬까냐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소거법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LU 디컴포지션, 그다음에 뭐 약간 뭐 가우스 시달 이터레이션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복법이라고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가우스 소거법과 L분에는 확실하게 진도가 나갈 것 같고요. 반복법도 아마 제가 시간을 한번 보고서 오늘 아마 가우스 소거법까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을 봐서 반복법까지 할지 아니면은 좀 선형 회귀 분석을 먼저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 3가지 방법을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겠고, 이걸 코드를 구현을 해보는 게 이번 파트의 주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방정식의 숫자랑 미지수의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방정식 숫자랑 미지수 숫자가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같아야지만이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지수 숫자보다 방정식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과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너무 많이 결정을 해놔가지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과결정이 되어 있어서 해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해를 구하더라도 항상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최소제곱 획이라고 해서 그 에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게 내가 그냥 그 해를 찾겠다라는 뜻에서 최소제곱 획이라는 걸 쓰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방정식의 횟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때는 방정식이 너무 많아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족결정이라고 해서 뭐 이럴 때는 저희는 이런 문제를 원래 부정 문제, 해를 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얘는 불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부정 불능 문제가 아니라 뭐 정확하게 해가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다룰 예정이고요. 이런 이제 부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해를 갖죠. 근데 이게 뭐죠? AI 인공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했었죠. 뉴럴 네트워크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런 이제 정말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해를 주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결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직 저희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곱 회귀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어떤 해를 우리가 구하더라도 항상 이 모든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에러가 존재를 합니다. 그 에러를 최소화하겠다. 이것도 많이 봤던 거죠. 즉, 사실은 여기서 좀만 틀어주면 부정, 불능을 둘 다 해결을 해주셔야지, 인공지능 문제에다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선형대수를 갖다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랑 다음 파트 선형 회귀 분석까지도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매트랩에선 총 2가지 방법으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x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a의 역행렬을 갖다가 구하고 b의 열벡터를 곱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역행렬을 이용할 거면은 매트랩에서는 a라는 매트릭스가 있게 되면 그걸 인버스 a를 취하시면은 그거의 역행렬을 갖다가 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b 벡터를 곱해주시면은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던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a라는 거에다 역행렬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역슬래시, 나누기는 이 방향이죠. 얘는 나누기, 이쪽은 역슬래시, 백슬래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도 똑같이 해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인데요. 얘는 역행렬을 구했습니다. 인버스 A는 역행렬을 구했습니다. 얘는 역행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역행렬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역행렬을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냐는데요. 이런 선형 대수 방정식을 푸는 거가 역행렬을 구하는 것보다 계산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계산 횟수가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매트릭스에서 역행렬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뭔가 계산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까 우리 세 개의 번지 점프가 스트레쳐블 된 세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세 사람의 힘의 평형 방정식을 갖다가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질량과 스프링 상수랑 그다음에 원래 줄의 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원래 줄의 길이에서 변이가 x1, 2, 3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질량 m1, m2 M3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스프링 상수 K,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K1, K2, 그 다음에 뭐 K3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1과 X2, X3는 저희가 구해야 될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 넣는 거는 아니죠.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선형 연립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K라는 매트릭스라고 저는 이제 A라고 안 하고 K라고 조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150, 100, 0, 마이너스 100, 150 해서 이렇게 3x3 매트릭스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B 매트릭스를 갖다 저는 이제 mg 질량에 해당하는 거라서 두 개를 곱한 값인 m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인 586, 686, 784를 갖다 한 다음에 두 개를 갖다가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K 백슬래시 mg를 했을 때 나온 값이랑 인버스 K에 mg를 곱한 거를 갖다가 한번 해봤더니만 두 개는 완전 일치되는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방식이긴 하겠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9단원, 10단원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깨달으시는 게 주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해가 나왔는데요. 아까 나온 거에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동을 했던 건데 이동한 거리에서 실제 좌표 코디네이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20이라는 좌표 코디네이션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40이라는 좌표 코디네이션이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60이라는 좌표 코디네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만큼을 x를 앞에서 구한 x를 더해 주셔야지만이 실제 파이널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처리를 해주셔야지 끝나는구나 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짧게 끝내도록 오늘 강의는 아니고 먼저 챕터 8에 대해서 강의는 여기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9장에 대해서도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